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경복대 인근의 이슬람 사원 건립이 6월 완공을 앞둔 가운데 지난주 북구청 앞에서 또 한 번의 삼겹살 시위가 있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서 하니 혐오 차별이라고 해서 구청으로 왔고 사태 모든 책임은 북구청장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3년간 더 깊어진 갈등을 풀어갈 실마리는 어디에 있을지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찾아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수성문 뮤지컬 프렌즈 페스티벌을 소개합니다. 5월 10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구미 167.2km 지점부터 168.1km 지점 4차로에서 비탈면 보강 작업 중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군위 146km 지점 2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달구벌대로 내당역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 방향, 내당역 내거리 2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굴착기 동원해 작업하고 있고요. 검단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호 거리 방향 신호 2번 받고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겠고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5.2도, 습도는 58%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7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 승차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인 16일부터 통합 무임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합니다. 카드 발급 대상은 75살 이상 어르신인데요. 카드 종류는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두 종류입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임 승차하기 위해서는 이 카드를 발급받고 승하차 시에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됩니다. 네, 7월부터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이 되잖아요. 이 군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군의군을 포함해 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요. 어르신들이 몰릴 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상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카드는 스마트폰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 앱을 설치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발급받는 경우에는 먼저 발급받은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카드 최초 발급 비용은 무료인데요. 분실, 훼손 등 개인 과실로 인해 재발급하면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1년간 사용이 중지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 기초지자체의 지역 경쟁력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어제 지역 경쟁력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지역의 경제 규모에다 인적 자본, 제도, 인프라, 기술 등의 지표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평가하는 게 지역 경쟁력 지수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의 지역 경쟁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12위, 경북은 16위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84위, 북구는 105위였고 포항이 144위, 구미는 170위였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가장 지역 경쟁력 지수가 낮은 울릉구는 전국 순위가 22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왜 이렇게 순위가 낮고,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의 복잡하고 불친절한 행정 때문에 창업에 어려움이 크고 성별 차이가 큰 지역의 노동시장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대구 경북이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허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창업을 돕고 노동시장의 양성평등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양성평등 지수라든가 우리가 높여야 할 지수가 참 많아 보이는데 행정과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할머니가 어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최근까지 대구에서 거주해 왔는데요. 1944년 광주 대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2달 만에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양 할머니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사의 권유를 받고 일본행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2014년 2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셨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 할머니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의 상고심이 계류 중입니다. 빈소는 대구 기독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네, 일본의 진정원의 사과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시가 군의군 편입을 앞두고 공무원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합니다. 군의군 공무원 120명이 대구 주요 시책 현장을 둘러보고 대구시 공무원 120명은 군의 지역을 돌아보는 건데요. 견학은 5월과 6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네, 어디를 둘러보는지 간략하게 좀 들을까요? 네, 군의군 공무원은 3차례에 걸쳐서 대구시청 창조경제혁신센터, 근대골목, 대구미술관을 둘러보게 됩니다. 대구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3차례 군의군을 방문하는데요. 군의군청뿐만 아니라 현재 주요 시책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화본역, 삼국 유사 테마파크, 인각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서가영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점에서 간호사의 꿈을 꿔왔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은 기본적인 환자분들의 활력증후 모니터랑 주사 루트를 잡고 약물 주입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중환자실에 계시는 환자분들은 오랜 시간 침대 생활을 하다 보면 욕창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관찰을 하고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정말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게 많아서 하루하루 바쁘거든요. 밥도 제 시간에 못 먹고 화장실도 한 번 못 가고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늘 긴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환자분들이 호전되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친절한 간호사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만나게 되면 보람도 느끼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5월 12일 간호사의 날인데요. 나이팅게일의 생일로 간호사의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간호사분들 본인의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챙겨가면서 항상 환자분들의 곁에서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김상천 정책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다 경북대학교 학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를 더 좀 가까이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이거든요. 두 분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예, 일단 저는 작년부터 좀 꾸준하게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마침 또 한 번 더 가봤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건물도 올라오고 콘크리트 타설도 되고 해서 네. 6월 완공이라고 했잖아요. 네. 완공이 눈앞에 있다는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실감이 나셨구나.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서문 쪽은 지나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들러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 자체가 지난 2020년 9월에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북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 판결까지 이렇게 갔었는데요. 대법원 판결 역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청의 공사 중지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고 그게 작년 9월인데 네. 이때부터 이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뭐 유엔에 긴급 청원하기도 했고 건축주와 주민의 갈등이 맞아요. 정말 극렬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새 가보니까 이제 뭐 돼지머리를 맨날 앞에다 놨었잖아요. 그 돼지머리 자체가 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지 오. 냉장고까지 밖에다 갖다 놓으면서 이제 돼지머리를 계속 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아, 날씨 걱정까지 하시네요. 이 본의 아니게 두 분이 이제 이슬람 사원의 공사 진척 현장을 보셔왔는데 주민들이 극렬하게 아까 이제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입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주민들 역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렇게 보는데요. 먼저 네. 주민들 역시 특히 서문 인근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네. 사실 다른 지역, 경북대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지역들이 이미 재개발이 다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문 지역 자체만 지금 재개발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조금 오래 두고 봐야 되는 시설 하나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재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장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근에 밀접해 있는 주택들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자체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종교 시설이 들어왔을 때 소음 문제 아니면 뭐 냄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아직 뭐 해결책 자체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존재한다.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다만 주민분들의 그런 입장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해 12월에 사실 그 경북대학교 학생으로서 개인으로서 그 경북대학교 서문의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대자보를 사실 붙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요? 공교롭게 또 주민분들이랑 충돌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건립 찬성이 아니었거든요. 좀 대화로 하자. 돼지머리 이런 거 말고 대화로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대자보라는 걸 붙이자마자 이제 주민분들께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시면 저에게 욕설을 하신다거나 뭐 대자보를 찢고 던지신다거나 저희 몸을 막 끄신다거나 확실히 그 반발 감정이 좀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근데 돌이켜 보면 또 사실 원주민 대부분 이제 고령자 시잖아요. 그래서 단일 민족 자국민 우선 정체성을 좀 깊이 체화하신 분들이고 낯선 문화의 젊은 사람들도 사실 저희도 좀 거부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령자인 원주민 분들이 이제 오죽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일부 극단주의자 세력들이나 이제 미디어에 비치는 이슬람의 모습들, 배타성 네. 이런 것들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이니 더욱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대화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시는 주민분들의 입장은 좀 누그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주민의 입장에서 혐오의 감정으로만 풀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게요. 네. 이게 어쨌거나 주민분들은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 많고 그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노후화된 지역입니다. 그쵸. 근데 아무래도 거기서 오래 터 잡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삶의 환경 자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긴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자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얹거나 아니면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아예 관련 없는 관계자가 아닌 분들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분들의 입장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조금 혐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뭐 돼지머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뭐 퍼포먼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지만 오죽 그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랬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실질적인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집값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까도 언급을 했었지만 사실 이게 종교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일단 어쨌거나 주말이나 아니면 사실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말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어쨌거나 주택가 지역에 밀집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음 문제가 사실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나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재개발이 돼야지 그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었던 분들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이 이슬람 사원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재개발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 두려운 시선이 많이 있다. 일단 부대변인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뭐 집값 문제라든가 재개발 문제다 이런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거고 우리 김상춘 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약간 혐오의 감정이 과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경북대학교 유학생이 많습니다. 유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는 학생들은 어떤가요? 이슬람대 문화를 그래도 좀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안 그래도 제가 어제도 사실 무슬림 유학생들을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마주쳤어요. 네네. 또 제가 경북대 재학생이니까 네. 좀 지나다니다 보면 무슬림 학생 자주 보는데 네. 어제도 한 두세 번 봤습니다. 예, 학교 안에서 기도 시간이 되면 네. 그 길 가다가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분 휴대폰에서. 아. 예, 길 가다 멈춰서 갑자기 잔디밭으로 가시더니 목포 같은 걸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펴고 기도를 그냥 하시더라고요. 사실 운동장에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100명 단위의 그 유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의 영상을 제가 커뮤니티에서 보기도 네. 했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굉장히 사실 낯설고 당혹스러운 감정이 드는 건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길 가다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슬람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도 합리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테러, 반군 이런 게 그려지지만 실제 이슬람 다수가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20억 명이나 되는 무슬림 인구가 다 그렇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냥 길 가다가 저기 잔디밭에 가서 이 기도를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주변에 피해는 안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쨌거나 지금 네. 이슬람 사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내에 있는 무슬림 유학생들을 한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사실 경북대학교라는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 대구에 있는 학교까지 유학을 보낼 큰 수 있는 학교죠. 무슬림 수준이 굉장히 고급 되려면 인력이죠. 예.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사실 대부분이 석박사 인력인 경우가 많고요. 그쵸. 그 예, 매년 맞아요.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들어오지만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교육을 잘 받는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착이나 이런 목적보다도 여기서 조금 더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착과 관련된 문제를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뵀었거든요. 네네네. 무슬림 유학생들.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슬람 세계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굉장히 한국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호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오해가 생각해요. 있는 측면이 예. 확실히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문제를 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이 이 경북대학교를 공북대학교 안으로 북구청장이 그 사원을 옮기자는 제안을 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답답한데 네. 이게 지금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슬람 사원 먼저 애초에 그 나왔어야죠. 무슬림 학생들 3년 전에.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아, 그 무슬림 전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전에 유치할 때였습니다. 나왔어야 되는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당장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공항이 저 아틀란타에 있는 하치필드 잭슨 국제공항인데 그 공항에 한번 가보시면 네. 이게 한 몇 미터 안 돼서 기도 공간이 하나씩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브를 갈 때마다 기도 공간이 한 몇 개씩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도 아니고요. 네. 그 나라 그 공항 자체에서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기독교라든지 가톨릭과 관련된 종교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단순히 어쨌거나 무슬림 인구들에게는 이게 문화를 넘어서 이게 생활 그 자체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존중해서 이런 기도 공간들을 마련해 놓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인데 경북대 자체에서도 어쨌거나 매년 150명에서 200명씩 달하는 무슬림 유학생들이 유치를 하려면 네. 그리고 이런 논쟁들 불필요한 논란들을 피하려면 사실 학교 내에 어떻게 보면 기도 공간 자체를 마련했어야 되지 않나. 미리.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경북대 측에서는 기도 공간에 대해서 동아리실을 쓸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다른 동아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형평성으로 풀어갈 게 아니라 어쨌거나 종교적인 자유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또 바라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근데 일단 뭐 형평성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종교평, 네. 되레 무슬림들이 지금 형평성 차원에서 좀 차별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경북대 내 개신교, 천주교, 불교 네. 동아리방 다 10편 규모로 있고요. 또 학생들 거기서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는데 이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동아리 방을 얻으려면 학생 자치기구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회칙이나 이런 것들 등록 절차 자체가 한국어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 이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백인 유학생들도 그렇고 다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북대학교. 그리고, 예.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학교 부지 중에 좀 유휴 부지를 북구청에 매각하고 그걸 이제 북구청이 좀 매입을 해서 네. 이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사원을 짓는 대체 부지로 사용하고 이런 좀 획기적인 그리고 획기적인. 좀 전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구시나 북구청의 행정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마디로 봤을 때 팔랑기 행정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정말 어쨌거나 동의합니다. 북구청 자체가 먼저 이 건축 허가를 내줬으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바로 건축 허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손바닥 뒤집는 예, 듯한 이 행위. 행정 자체가 연속성이 중요하고 사실 그 앞에 선례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들이 허가를 줘놓고서 이 다른 이유로 취소를 해버린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대법원 가서도 그거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정 자체에선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 대구시 자체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시장님이 이슬람 사원 관련된 문제에서도 사실 종교의 자유를 막을 길이 없다라고 마련한 만큼 지금 일단 경북대나 북구청 차원에서 빨리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한편에서요. 네. 좀 여러모로 이제 학교가 유치해놓고 나몰라라 했던 부분들, 네. 인증대학이나 이런 지표들을 다 받아놓고서 무시한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좀 학교에서 제가 볼 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해서 네. 지금 학교에서 인증 세계 국내에서 1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인종차별 철폐, 종교의 자유 이런 어떤 평등 그런 것들의 지표에서 1등을 한 대학인 만큼 좀 책임 있는 모습들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학내에서도 사실 학생들이 좀 반발이 많고 한데 그런 데들에 대한 좀 학교의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 국장님께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조금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해주셨고 우리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북구청의 행정이 조금 더 집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모름지기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G 티키타카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김상천 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리 공연 축제인 2023 수성무 뮤지컬 프린즈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뮤지컬 도시 대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선물 같은 행사 소식을 서한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성구가 주최하고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주관하는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은 올해로 4번째인데요. 저는 어제 개막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수성못의 야경과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배 위에서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밤하늘에 별이 많기 때문이지 별이 많은 목요일이라 웃음이 나오는 거야 구름 없는 목요일 까만 하늘의 봄꽃처럼 대구 옥포에서 온 김예희입니다. 주변의 풍경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6살 김도현입니다. 평소에 뮤지컬을 좋아해서 오늘 수성무대에서 프린지 공연한다고 해서 오늘 오게 됐어요. 저와 같은 학생들은 사실 뮤지컬 관람비가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보러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공연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구에 사는 박미성입니다. 운동하러 나왔는데 지금 7시 반부터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구경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려고 나왔어요. 이게 홍보가 좀 더 많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수성못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참 낭만적인데요. 행사가 열린다는 걸 알고 오는 분들도 있고 산책하는 시민들에게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책을 나오던 시민분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감상하셨는데요. 수성못 둘레를 따라 크고 작은 무대에서 버스킹도 이어지고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날은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의 무대와 딤프 뮤지컬 스타 출신 스타들의 공연 그리고 학생들의 공연까지 다채롭게 이어졌는데요. 14일까지 매일매일 색다른 무대로 대구 시민들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날 공연을 준비한 배우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장희원이라고 합니다. 2020년 딤프 뮤지컬 스타 때 제가 감사하게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때 또 연으로 이렇게 이번 행사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뮤지컬 스타 딤프 주제곡이 있어요. 그걸 또 시작으로 이제 솔로곡, 듀엣곡, 합창곡들을 이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막 비도 오고 막 날씨도 춥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러 오신 시민분들도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이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도 기분 좋게
무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하면 또 뮤지컬 도시 아니겠어요? 뮤지컬 배우로서 이렇게 뜻깊은 날 초청이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대구 하면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기 들 정도로 굉장히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뮤지컬 넘버들 준비했는데요. 딤프 뮤지컬 스타분들과 함께 하는 무대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수상 무대여서 그런지 바람이 좀 있고 싸늘한데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객석에 앉아 계세요. 굉장히 열정적인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성무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다음 주 19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제17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자세한 이야기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이슬입니다. 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수성무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은 수성구와 딤프가 힘을 합쳐서 만든 뮤지컬 거리 공연 축제인데요. 뮤지컬 배우와 또 차세대 스타들의 무대뿐만 아니라 포토존, 프리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즐거운 공연 축제입니다. 앞으로 3일간도 이제 수성무 상화동상과 수상무대에서 다양한 공연팀들의 즐거운 뮤지컬 무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성무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글로벌 뮤지컬 축제인 제17회 딤프도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뮤지컬의 열기로 가득 채워질 대구를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은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완연한 봄 날씨 이어진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4도, 포항은 23도 예상하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수성무 뮤지컬 프린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계속 좋았으면 좋겠네요. 5월 10일 아침의 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